영상 끝까지 보면은 어떤 수식이든 간에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첫 번째 강의죠. 물리의 언어 이해하기. 제가 학원에서도 일을 했었고 수업을 했었고 과외도 꽤 했었는데 그때는 보통 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강의야 이게. 학교 커리큘럼 따라가고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야 돼가지고 못했던 강의인데 나는 물리 수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방송이니까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강의 내용은 처음 물리 시작하는 사람들, 물리라는 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아니면 물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문자용인 만큼 오늘은 뭐 큰 배경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나 첫사랑 얘기 안 돼요. 그런 날 아니야 오늘.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야. 아무튼 배경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나 강의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질문은 오늘은 미안하지만 안 받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안 받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강이죠. 렉처 제로 물리의 언어 이해하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얘들아 영화 보지 말고 얘들아 수업 들어야지 수업. 오늘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편하게 할게. 평소 생방하는 것처럼. 자, 물리의 언어 이야기. 사람들이 물리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 얘들아, 물리.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딱 물리를 얘기해. 뭐 하세요? 뭐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하면은 저 물리 전공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거 되게 싫어했는데. 진짜 이 반응 진짜 많아. 와, 그거 어려운 건데 하면은 좋은 편이야. 나 그거 진짜 싫어했는데. 거의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사람들은 물리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게 잘만 먹어보면 먹어볼 만한데 왜 그렇게 물리를 싫어할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봤어요. 물리를 싫어하는 두 가지 이유. 현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첫 번째로. 현상 이해 자체가 어렵고 두 번째가 수식이라는 게 그냥 험상궂어. 그러니까 물리를 왜 못할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먹을만은 해. 독극물은 아니야. 맛이 좀 이게 진입장벽이 좀 있긴 해요. 약간 청국장 아니면은 뭐 된장 이 정도 느낌이지. 그래도 홍어까지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정도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뭐냐면 물리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 물리가 하는 말을 당최 못 알아듣겠으니까 현상 이해도 안 되고 수식이라는 게 물리의 언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험상궂게 보이는 거야. 설명을 할 때 이제 처음 보는 언어로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 봐봐, 얘들아. 내가 차근차근 매겨줄게. 차근차근 매겨줄게. 근데 그 수식이라는 게 물리에서 쓰는 언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여러분이 혼자 처음 보는 수식을 보더라도 그 의미를 이해할수록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수식을 봤어. 그러면은 뭐 물론 한 방에 빡 이해가 되진 않겠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게 물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기로는 우주 사용 설명서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물리는 사실상 우주 사용 설명서다. 그런데 그 사용 설명서라는 게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뭐 F는 M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감히 인간 주제에 우주를 사용하려 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펼쳐보자고.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있는 사용 설명서를 딱 펼쳤을 때 뭐로 적혀 있어요?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로 적혀 있지. 뭐 갑자기 뭐 파키스탄어 나오면 좀 어렵지. 그 아랍어 이런 거 나오면 어렵지. 물리는 뭐로 적혀 있냐? 수학이라는 언어로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주 사용 설명서 중에 우리는 힘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 이거 무슨 소리까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F는 MA. 사실 이걸 풀어 쓰면은 힘 사용 설명서를 딱 펼쳤을 때 한국어 버전에는 질량 M인 물체에 가속도 A를 가하기 위해서는 힘 F가 필요합니다. 요거거든요. 힘을 주면 가긴 하지. 힘을 주면 가긴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제 이거를 뭐 영어로도 말할 수 있지. 뭐 to apply an acceleration A to an object with the mass m, a force F is require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밑에 뭐 일본어 중국어로 적혀줄 수도 있고 한데 물리는 딱 F는 ma 딱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물리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아시겠지만 질량이 m이고 인가된 힘이 F고 그로 인한 가속도가 a죠.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한 거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F는 ma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힘 사용 설명서를 어느 정도 익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수식이 나오면은 이해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은 어떤 수식이든 간에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 여기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 이해가 어려워서 물리를 피하는 일은 확실히 줄겠죠. 그러면은 수식이 험상궂다라는 이 문제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수식들이 정확히 어떻게 왁구가 안 좋길래 사람들이 피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F는 MA는 그래도 좀 외모가 준수한 편이에요. 외모가 준수한 편이야. 곱하기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물리하는 사람들은 F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F는 dp over dt, 그러니까 dt분의 dp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러면은 뭐 조금 더 험상궂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이 험상궂다고 느끼는 거는 처음 보는,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연산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연산자가 약분하면 피분의 t가 무슨 말이니? 김군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식을 보면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하면서 일단 발을 뺀단 말이야. 애기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울잖아. 낯설어가지고. 처음 보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뒤에 사칙연산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적분이나 아니면은 약분 이런 거. 이쪽에 이제 애기 기준으로 왼쪽에 약분씨 계시죠? 약분씨. 약분이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상한 약분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 미분이요, 미분씨 계시죠? 이런 거 보면은 막 낯설다고 울거나 그러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은, 나이를 먹어서 좀 익숙해지면은 알고 보니 얘네가 이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다. 이 친구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저기 미분? 미분? 뭐 나쁘지 않아. 그냥 뭐 순간 변화율 이런 거를 보면 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적분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더 나아가면은 뭔가 좀 진짜 험상궂은 애들도 있어요. 막 뭐 둔기 들고 있는 것 같고, 저 뭐 낫 들고 있는 것 같고, 좀 많이 험상궂은 애들도 있어. 근데 당장은 저 정도로 왁구가 나쁜 애들은 안 다룰 거고요. 이제 저런 낯선 친구들이 나오는 수식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해해 가야 할까? 저걸 어떻게 하나하나 이해해 가야 할까? 그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좀 잘생겨 보이지? 얘가? 좀 왁구가 준수해 보이죠? 얘를 봅시다. 자,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수식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물리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파악해야 돼요. 세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연산자, 물리량, 상수. 이 세상 말고, 월드 말고, 세계. 이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모든 문법의 끝이야. 모든 문법의 끝이에요, 그냥. 물리의 모든 문법의 끝이야. 뭐 영어 같은 거 보면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연산자, 물리량, 상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면은 F는 DT분의 DP 이거를 봤을 때 연산자가 뭐가 있죠, 여러분? 연산자 뭐가 있지? 연산자는 미분 연산자 있죠? 선 말고 미분 그치 미분 D 그니까 fx 그니까 dx분의 dfx잖아 원래 미분은. 근데 p가 있다는 얘기는 p가 이제 t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겠죠. t에 대한 함수란 얘기겠죠. 자 그렇고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얘들아. 그럼 여기서 물리량은 뭐가 있어? 물리량 딱 3개 있죠. F, P, T 힘, 운동량, 시간 이렇게 3개 있잖아. 그리고 상수는 뭐가 있지? 상수가 안 보이면은 일단 1이 있는 거야. 1. 그래서 P를 운동량을 시간으로 미분한 값에 1을 곱한 거. 우리 1을 곱한 거는 안 치죠. 그거는 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힘이란 거는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다. 이게 F는 dP 오버 dT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하지만 아는 거랑 이해하는 건 달라요. 약분은 안 해요. 이 새끼들. 그래서 본인이 이해를 했는지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먼저 이 식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 있지. 연산자, 물리량들, 상수 이게 뭔지 알아야 돼. 먼저 연산자 먼저 봅시다. 아니요, 괄호 먼저 계산하라는 거 아니고요. 니들 알면서 왜 그러니? 알면서 왜 그럴까? 저번 방송에서 막 양자역학 얘기한 거 다 들었는데 왜 그럴까 갑자기? 자, 연산자를 먼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미분이란 뭘까? F는 dP 오버 dT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 연산자가 나왔잖아. 미분이란 뭘까? 미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얘기해봐. 차수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는 미분에 의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예. 변화량을 구하는 거죠. 한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미수 변화, 그치? 그런 거. 자,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실제 사용하는 거 배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여기 유튜브잖아. 잠시 학생의 언어를 내려놓고 이제 유튜버의 입장에서, 키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유튜브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돼. 최대한 쉽게.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졸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키텔이 돈을 벌고 방송으로 생계를 유지해. 이걸 좀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얘기해 봅시다.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델타 X 있죠. X를 개미 쥐똥만큼 변하게 했을 때 Y가 개미 쥐똥만큼 얼마큼 바뀌냐.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그 어려운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물론 그 좌표 평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좌표 평면을 볼 수 있는 사람. 엡실론은 사실 개미 쥐똥이다. X로 개미 쥐똥만큼 옮겼을 때 빨간 그래프를 따라가면 Y로 개미 쥐똥만큼 얼마큼 올라가냐. 델타가 뭐냐고요? 개미 쥐똥이요. X에 대한 개미 쥐똥. 그거예요. 그게 미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개미 쥐똥이 도대체 엄밀하게 얼마큼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지금 제가 설명할 생각이 없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겠죠. 뭐 델타랑 엡실론이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좀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보자고. 고등학교 때 졸았던 사람들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자고. 자,
그래서 우린 대충 미분이 뭔지 알았어. 어느 점에서 미분이 뭐냐 하면은 그 점에서 갭이 주동만큼 x가 변했을 때 y가 갭이 주동만큼 변하는 값이다. 이제 미분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dp 오버 dt dp 오버 dt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조금 변하게 했을 때 운동량이 얼마큼 변하냐 요거겠죠. 점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좋은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오늘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거기까지 안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량을 알아보자. 물리량. 그치, 시간이 개미 주동만큼 변할 때 운동량이 얼마큼 변하는가. 그게 힘이야. 그게 힘인데 그러면은 네. 아니 시리아 말고 힘이야. 물리량을 봅시다. 물리량. 힘, 운동량, 시간 이게 나왔죠. F 힘이죠. 근데 힘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거니까 일단 힘에 대한 얘기는 건너뛰읍시다. 운동량이 뭐냐? 운동량은요. 물리적으로 정의하기를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값이에요. 질량이란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외적한 결과 뭔 소리지? 우리 왜 그렇게 정의했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질량이란 속도를 곱한 값을 운동량으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만 압시다. 일단 운동량이 뭔지만 압시다. 자, 그럼 t는 시간이죠. 시간이 뭐냐?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시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 있지. 과거, 현재, 미래 점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거, 시간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 1초, 2초 세면은 점점점 나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 운동량, 시간을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 힘은 시간이 똑딱똑딱 바뀌는 거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짧은 개미 쥐똥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운동량이 얼마큼 바뀌었는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 얼마큼 바뀌었는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자, 그러면 상수 1이 뭐냐? 1이죠. 1을 어떻게 정의하죠? 라고 하면 그게 궁금하면 당신은 수학과에 가면 돼. 수학과에 가면 돼. 운동량이 시간에 비례하나요? 그거는 얘가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아무튼 자, 이제 구성요소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수식을 봅시다. 자, F는 힘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볼 수 있겠죠? F는 dp 오버 dt를 봤을 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인지 그려지죠? 뭔가 물체가 막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순간 찰나의 운동량이 얼마큼 바뀌냐. 그게 힘이다. Got it? 그러면은 여기서 좀만 더 우리 이해도를 높여보자. 좀만 이해도를 높여보자. 여기 있다. 준비했구나. 안 적은 줄. 좀만 더 이해도를 높여보자. F는 그러니까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라고 했고, 근데 F는 또 ma잖아요. 시간 곱하기 가속도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긴 스케일에서 운동량에 변하는 힘이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의 힘을 다 더하면은 결국 맞게 되긴 하거든. 그럼 근데 전체
작용한 힘의 크기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아니게 될 수 있지. 요거는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접근이야. 되게 좋은 접근이고, 내가 알려준 거를 굉장히 잘 따라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말고 나중에 이것저것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F는 DP 오버 DT랑 F는 MA가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보면은, 우리 운동량의 정의 배웠죠?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위에 이거 식 보여요? F는 dP 오버 dt는 dmv 오버 dt다. 보이죠? 근데 만약에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아, 그러면 얘 미분에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쵸? 튀어나올 수 있죠. 그래서 mdv 오버 dt가 되는 거야. 근데 가속도란 뭐지? 속력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바뀌냐? 시간이 개미 쥐똥만큼 지나갔을 때 속력이 얼마큼 변화되잖아. 그러면 이게 곧 ma죠. dv 오버 dt가 a니까 dv 오버 dt란 시간이 조금 변했을 때 속도가 변하는 거, a는 가속도 같은 거잖아. 그래서 f는 dp 오버 dt인데 그게 ma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자, 그럼 한번 여기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과연 어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까? M이 미분식 밖으로 나오는 거. 오케이. 자, M이 근데 이거 하면은 뭔가 수업의 방향성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만 합시다. M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바뀌는 양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질량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분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튀어나온다 정도만 일단 알아둡시다. 오늘 뭐 미분, 고배 미분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쵸? 자, 질량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 시간에 따라서 질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은 그 짱구는 문말로 보면은 짱구가 방귀 끼면서 날아가는 거 있잖아. 그럼 짱구가 방귀를 끼면서 운동할 때 방구만큼 짱구의 무게는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그거는 굉장히 내가 배운 물리를 내가 알고 있는 현상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알려주진 않을 거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뿅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각각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각각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도피가 되는 거냐고요?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힘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였잖아. 우린 지금 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어. 힘이 왜 MA랑 dP 오버 dt가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익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되게 쉽지? 우주 사용 설명서를 읽는 방법은 그거야. 그냥 첫 번째 연산자, 두 번째 물리량, 세 번째 상수. 이거만 알고 연결시키면 된다. 문법 어려운 거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수식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수식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 이게 여러분이 물리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대학교 때 물리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친구인데, 자 봐봐 애가 좀 많이 못생겼어. 맥스웰이 낳은 애들인데 모르겠어. 뭐 나타가 얼굴부터 바닥에 떨어뜨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좀 얼굴이 많이 상했어. 이 세상에 나오기를. 그래도 좀 닮았죠 애들끼리.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식이 4개잖아. 이걸 이해하는데 알아야 될 게 뭐라고? 3가지가 연산자, 물리량, 상수. 연산자, 물리량, 상수. 이거 3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물리량 E는 전기장이고 B는 자기장이고, 저 옆에 뮤 제로라고 읽어요. 뮤 제로는 그냥 저 숫자야. 내가 저게 뭔지 설명 안 할게. 근데 상수야.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는 크기를 갖는 어떤 값이야. 상수야. 옆에 저 3 뒤집어진 거 0 있지? 입실론 제로라고 읽어요. 저것도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야. 12제곱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저 P 같은 거, 로우는 오늘 뭐 자기장이 뭐다 전기장이 뭐다 이런 거는 아직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전화 밀도고요. 뭐 J는 전류 밀도고, 삼각반스 점은 이게 얼마큼 퍼져나가는 정도냐, 얼마큼 퍼져나가냐. 그리고 이게 델 닷이라고 읽을게요. 델 닷. 그 옆에 삼각반스 X, 델 크로스인데 이거는 회전하는 정도예요. 물론 뭐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일단 흘려 들으세요. 뭐 벡터장의 방향성과 위치에 따른 변화량을 의미를 해서 실제 회전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일단 회전하는 정도라고 알아둡시다. 회전하는 정도라고 알아둡시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마지막 시계 dB 오버 dt 같은데 D를 좀 못 쓴 거 같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D. 라운드라고 읽는데 라운드 fx 오버 라운드 x는 편미분이에요. 이것도 이따 뭔지 알려줄게.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4개의 식을 하나 이해해 볼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을.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은 현상 정도는 머리에 그릴 수 있어요. 양자역학 같은 건 잘 안 그려지겠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첫 번째, 이 친구 델 닷 E는 로우 오버 입실론 제로. 자, 델 닷이 뭐랬지? 이거 봐봐. 델 닷 퍼져나가는 정도. 델 닷은 퍼져나가는 정도. 뭐 곱하기는 곱한다, 뭐 나누기는 나눈다, 뭐 더하기는 더한다 이거잖아. 델타 점은 델타가 아니라 델 닷은 퍼져나가는 정도. 근데 E가 뭐야? 전기장. 전기장이 퍼져나가는 정도는 전기장이 퍼져나가는 정도는 옆에 전화밀도 곱하기 전화밀도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화가 있어. 뭐 전자가 있든 양성자가 있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죠. 그걸 떼는 애가 있어. 걔의 전하량을 이 상수로 나눈 값이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게 다야. 이 전기장이 여기 전기장 있어요. 왜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런 거 있으면 전기장이 퍼져 나가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큼 퍼져 나가요? 하면은 이거요. 얘 전화 밀도가 이만큼인데요. 이거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거만큼, 그러니까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나눈 거만큼 퍼져 나갑니다. 그냥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1이라는 전하량을 가진 어떤 전하가 있어.
전화 밀도가 1이야 얘는. 전화 밀도가 1이야. 얘는 얼마큼 퍼져나갈까? 얘는 얼마큼 퍼져나갈까? 1 나누기 입실론 제로만큼 퍼져나가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라고 하니까 어렵지. UBD 얼마야? UBD 1 엄복동 얼마야? 17만이지. 그런 거야 그냥. 1 엄복동은 17만. 그치 그런 거야. 1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딱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 하나의 상수야. 이해돼요 이제? 그냥 숫자야. 무수할 거 없어. 그냥 이름이 외국인인 거야. 다 똑같은 애야. 다 똑같은 애. 물론 막 뭐 1 김철수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 근데 뭐 어쩔 수 없고 그건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그냥 이름이 엡실론인 거야. 어디 뭐 청주 엡신가 보지. 이름이 실론이고. 저희 청주 FC의 이름이 실론이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은 거부감이 확 줄어들죠. 자 그러면은 전화밀도가 1인 애가 있어. 얘의 전기장이 퍼져나가는 정도는 얼마큼일까? 청주 FC가 거리가 느껴져? 얘가 퍼져나가는 정도는 1 나누기 엡실론 제로. 그치? 엡실론 제로 분의 1만큼 퍼져나가는 거죠. 근데 곱하기 1이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플러스잖아. 부호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만약에 전화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1만큼 퍼져나가는 거고, 전화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만큼 퍼져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퍼져나가는 게 뭐겠어? 들어오는 거죠. 모여든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축한다기보다, 수축한다고 하면 뭔가 부피가 줄어드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라 전기장의 방향이 그렇다고. 전기장의 방향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첫 번째 거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됐어. 그치? 이렇게 하면은 금방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델닷 B는 0.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자기장이 퍼져나가는 정도는 0이다. 자기장은 퍼지지 않는다. 이건 뭔 소리일까? 자기장 자석에서 나오잖아. 이게 뭔 소리일까 이거? 자기장을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 자석이죠. 그 자석은 아무리 작게 쪼개도 자석이야. N극이랑 S극이 나눠지지가 않아. 그래서 걔를 딱 봤을 때 들어가는 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N극으로 들어오는 만큼, 잠깐만, N극이 나가는 데지. N극이 나가는 데지. 나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헷갈리냐? 나가는 만큼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0이니까. 왜냐? 나가는 거는 플러스 방향, 들어오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더하면 0이죠. 그쵸? 이걸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N극만 있는 거, 완전히 S극만 있는 거,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그림을 그려줄까요? 그림 보여줄까요? 내가 이걸 준비를 안 해서 이거는 검색을 해서 보여줄게. 스핀 자기장 치면 나올려나? 자기 홀극 치면 나오나? 그래, 이걸로 보자. 좋아. 요거를 끄고, 자 요건데, 자 N극 S 자석이죠. 자석. 저거 자석
나가는 만큼 들어오잖아, 쟤는. 그치? N극으로 나가는 만큼 S극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옆에 보면은 N극이랑 S극만 있는 거 있지. 저거는 없단 얘기야. 저런 거 없다고.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요거예요. 물론 고체 물리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기는 해. 근데 그건 얘기 안 할게. 궁금하면 나중에 언젠가 다루겠습니다. 아 그래, 특수할 때 있는 경우 있는데 얘기 안 할게. 어차피 학부 때도 안 배워 그거. 궁금하면 대학원 오세요. 안 궁금해졌지 갑자기.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자고. 퍼지는 정도 어떻게 정의하나? 그건 오늘 할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 다음 거 볼까? 아, 이거 아닌데? 자, 좀 더 못생겼다, 그지? 좀 더 못생겼다, 그죠? 델 크로스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T. 약분 안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뭘까? 델 크로스 E. 무슨 소릴까? 약분 안 돼요. 아, 이거 편미분이라니까. 미분인데 이따 알려줄게. 일단 델 크로스 E란 뭘까? 전기장이 도는 정도. 그치? 전기장이 회전하는 정도. 옆에 편미분이라고 했잖아. 라운드 오버 라운드 T 요거. 편미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그게 바뀜에 따라서 함수 값이 바뀌는 게 변수잖아요. x 값이 바뀜에 따라 y 값이 바뀌니까 x 값이 변수고 y 값이 함수잖아. 그치?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얘들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변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오늘 먹고 싶은 저녁 메뉴도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잖아. 내가 오늘 뭐 점심에 먹은 메뉴가 뭐냐, 내가 속이 얼마나 괜찮냐, 내 지갑 사정이 어떻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바뀌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라는 함수를 내 지갑 사정에 대해서 편미분한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나머지 조건들은 그대로 고정을 하는 거야. 내가 점심에 뭘 먹었지? 내 속이 좋나 안 좋나? 이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고정을 시키고 나는 딱 내 지갑 사정에 대해서만 볼 거야.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어떻게 바뀌나 볼 거야. 나는 분명 초밥을 먹고 싶었는데 난 초밥을 먹고 싶었어. 근데 이걸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2만원 밑으로 내 재산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컵라면이 먹고 싶어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보겠다. 그치? 다른 거 고정하고 하나의 함수만 고려해서 보겠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만 보겠다. 오케이? 이제 편미분이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편미분이에요. 그러면은 라운드 B 오버 라운드 T는 다른 거 다 고정하고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만 보자고. 시간의 바뀜에 따라서만 보자고. 그러면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에 곱하기 마이너스 1. 지 편한 대로 하는 미분. 나 이거만 볼 거야. 딴 거 안 봐. 이게 편미분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방향이 반대지.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다시 보자. 전기장이 회전하는 정도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에 반대 방향이다.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방향이. 아까 전기장이 퍼져 나가는 거가 플러스 1, 반대 방향으로 모여오는 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 방향의 얘기예요. 방향의 얘기. 제가 여기 지금 벡터 기호를 다 지금 빼놔가지고 생략을 해놔가지고 방향에 대한 걸 좀 알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방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의 세 번째까지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 회전 방향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해야지. 그 연산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자, 그 다음 진짜 못생겼지.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그래도 봐줄만은 해. 봐줄만은 해. 우리 그거 배우잖아요.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라, 이런 거.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라,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렇게 보자고. 옆에 왜 붙어있나도 봅시다, 한번. 왜 붙어있나 봅시다. 델 크로스 B는 뭐야? 우리 이제 이거 금방 알 수 있겠다, 그지? 자기장이 회전하는 정도. 자기장이 회전하는 정도. 자기장이 회전하는 정도는 뭐랑 같을까? 뮤 제로 곱하기 J. 뮤 제로 곱하기 J. 뮤 제로는 뭐야? 그냥 상수야, 이거. 상수야. 1 엄복동 입실론 제로 이런 거야. 뮤 제로야, 뮤 제로. 뮤 제로를 전류 밀도에 곱한 것. 전류 밀도에 곱한 것. 더하기 그다음에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다 상수죠. 그치? 거기에 곱하기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만큼 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쫙 더해서 보면은 자기장이 회전하는 정도는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거, 전류 밀도의 뮤제로를 곱한 것에다가 더하기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는 정도의 뮤제로, 이제로를 곱한 것을 더한 것과 같다. 따로따로 떼서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없어, 그럼 저거 빼고 보면 되는 거고. 있지. 전류가 흐르면 생기고,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값에다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해서 생기는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다?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회전을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전기장이 변하면은 자기장이 회전을 한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식을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정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아, 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구나. 잠깐만, 나 저거 B라고 썼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차근차근 공부하면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언젠가 뭐 내가 짤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런 표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키텔의 물리학 강의 0강 첫 번째 강의 OT예요. OT. 물리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리의 언어 이해하기.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건데, 다른 강의에서 거기서도 제가 만약에 수식을 하나 딱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저거 연산자 뭐예요? 저거 물리량 뭐예요? 저거 상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약에 알려준다?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런 의미구나라고 바로 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아시겠죠? 이 강의의 최종 목표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수식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접근할 수 있는 거.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일반 물리학 다 할 거냐고요? 다 다룰 수는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키텔이 고려해서 한번 다음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